네, 안녕하세요. 장사스쿨 고객응대 스킬업 과정을 맡은 강사 최은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CS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고객에 대해 이제 본질적으로 고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객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 고객을 대하려면은 어떤 마인드업으로 해서 이제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좋습니다. 고객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응대해야 되는지, 편견을 깨고 어떤 식으로 응대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객에 대해서 전략적인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강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재미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바로 카지노에 없는 것 3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카지노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작년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가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겠죠? 굉장히 화려하고 이제 막 큰 그 카지노를 한번 은근슬쩍 한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새벽이 돼도 사그러들지 않는 그 열기와 그 다음에 이 반짝반짝반짝거리는 이 불빛들과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한 이 딜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카지노를 방문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방문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카지노에 없는 것 3가지는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좀 빨리 알아맞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어려우시다면 제가 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요. 이 카지노에 없는 것과 백화점에 없는 것이 약간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맞추기 쉬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지노에 없는 것과 백화점에 없는 것. 정답이 궁금하시죠? 이 정답은요.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한번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저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객 서비스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전에 회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내가 장사를 하고 있으면 내 가게가 있습니다. 내가 가게에서 고객한테 상품을 제공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 있으면 내가 만든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하고 있다면 나의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상품을 내가 고객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럼 고객은 나한테 뭘 줄까요? 그냥 먹고만 가나요? 아니죠. 그냥 헤어 서비스만 받고 가나요? 아닙니다. 내가 고객에게 무언가의 상품을 제공하면 고객은 나한테 분명히 돈을 제공합니다. 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디 가서 음식을 먹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던 상품을 주고 돈을 주는 약간의 물물교환의 형식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비스에 대한 눈도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본인들이 지불하는 이 돈에 방식 플러스 방식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방식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그 프랜차이즈 그 일본식 이자카야 같은 주점을 갔는데요. 거기를 가니까요. 이 휴지, 냅킨 있죠? 냅킨 뒤쪽을 보면은 본인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신선했어요. 뭐 1번 무릎 담요를 제공하겠습니다. 뭐 2번 여성들에게 머리끈을 제공하겠습니다. 3번 뭐 생일이신 분들한테 뭐 생맥주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다 남아서 이것 좀 포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그냥 내가 먹던 음식만 포장해서 탁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안주까지 깔끔하게 새 것으로 포장을 해서 고객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지만 저는 지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를 방문하는 고객들은요, 이제는 이런 서비스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런 서비스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요즘 고객들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불하는 돈에 방식까지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서비스다라고 고객들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뜻이 뭘까요? 바로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고객이 적은 아닙니다. 적은 아니지만 고객을 알아서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원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면 이 고객의 이 간지러운 부분을 다 긁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고객 서비스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 가면은 서비스를 받는 고객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이렇게밖에 서비스를 못하나? 아니, 음식을 이렇게밖에 못해? 내가 하면 이거보다 훨씬 잘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바로 우리를 찾아주는 고객한테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표현을 하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들이 이제 어디에 뭐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음식점을 갔을 때 굉장히 관심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렇게 밝게 인사를 해주면 제 마음까지 편해지면서 여기서 날 정말 반겨주고 있구나라는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조용히 가서 조용히 밥만 먹고 왔으면 좋겠고 직원들이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같이 좀 가서 반겨주고 친한 척 해주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너무 선을 넘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받고 싶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한번 실천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고객들이 느끼는 나의 가게, 나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무작정 친절한 거 좋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친절한 것보다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2명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나무꾼은요, 둘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무꾼들이 시합을 했어요. 3시간 동안 누가 대나무를 많이 하나, 이거를 한번 시합을 했습니다. 이 한 명, 첫 번째 1번의 나무꾼은요, 쉬지 않고 3시간 동안 열심히 나무를 했어요. 한눈도 팔지 않고요, 열심히 도끼를 가지고 그냥 나무만 내리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나무꾼은요, 조금 머리를 썼죠. 두 번째 나무꾼은 어떻게 했냐면은 50분 동안 나무라고 10분 쉬고 50분 동안 나무라고 10분을 쉬고 이런 식으로 3시간 동안 3번의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번의 나무꾼이 이겼다면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지도 않았겠죠. 바로 결과는 2번의 나무꾼의 압승이었습니다. 1번 나무꾼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2번의 나무꾼을 찾아가서 씩씩거리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나는 쉬지도 않고 계속 나무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쉰 당신보다 나무를 조금 했다는 겁니까? 아니 당신의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2번의 나무꾼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 나무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50분 동안 열심히 나무를 하고요, 쉬는 10분 동안 뭘 했냐면요, 이 쉬는 10분 동안 도끼에
날을 갈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우시죠? 이 도끼에 날을 갈았다는 것조차가 이 두 번째 2번 나무꾼의 전략이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친절한 거 좋습니다. 친절한 거 싫어하는 고객들은 없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알아서 그거에 맞는 전략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요. 조개구이집이었어요. 굉장히 장사가 막 잘 되고 손님들도 막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름은 좀 조개구이의 비수기라고도 하잖아요. 이제 구워 먹으려면 막 덥고 땀나니까. 근데 그 집만큼은요, 사람이 막 폭착폭착폭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취재를 갔어요. 도대체 이 가게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손님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 집에 가면 무언가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방송국 PD들이 막 가가지고요, 물었어요. 아니, 이 집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뭡니까? 라고 주인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희가 지금 당장 보여드릴 건 없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럼 저희 가게에 특별한 이 무언가 그 스페셜한 걸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국에서 계속 촬영을 했죠. 근데 순간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고객님이 젓가락을 뚝 떨어뜨렸어요. 이 쇠젓가락이 이제 떨어지면서 약간 쨍그랑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다 뭐라 그러냐면요, 네! 젓가락 갑니다! 젓가락 출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요, 약간 전략적인 본인만의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젓가락을 잘 떨어뜨려요. 그럴 수 있겠죠. 이제 뭐 술도 마시고 이러니까 젓가락을 떨어뜨리면 그 즉시 고객에게 젓가락 출동! 이라는 멘트를 하면서 젓가락을 바로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보기에는 이 조개구이집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젓가락 하면 이 조개구이집, 이 가게만의 특화된 전략적 서비스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피지기한 백전불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이 강좌를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내가 무언가 어떤 서비스를 가장 잘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우리만의 가장 특화된 서비스 전략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아까 그 조개구이처럼 정말 특별하게 내가 고객에게 젓가락만큼은 빠르게 갖다 주겠다 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우리를 방문하는 고객들한테만큼은 정말 큰 소리로 반갑게 인사를 해주겠다. 우리 가게의 전략적 서비스는 인사다 라고 하셨으면 인사라는 전략을 세우셔도 좋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의 전략으로 세우신다면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전략적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카지노에 없는 것 3가지. 거울, 시계, 창문.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카지노에 없는 것과 백화점에 없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백화점에는 이제 본인들이 옷을 입고 이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어떤지 봐야 되기 때문에 거울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시계와 창문, 백화점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쇼핑을 하는 특히 뭐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하루 종일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카지노도 마찬가지예요. 게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카지노에 거울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거울이 있으면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다가 본인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본인이 얼마나 세수를 안 해서 지저분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계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했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를 알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문이 있다면 내가 게임을 하면서 벌써 밤을 샜구나, 아침이 됐구나, 이제 게임을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가 있다면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쇼핑을 했구나, 창문이 있다면 벌써 밤이 됐구나, 빨리 집에 가서 남편 밥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쇼핑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게임을 그만두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카지노와 백화점들의 본인만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서비스 전략을 세우는 게 나의 서비스 질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게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체감 친절도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요. 본인만의 서비스 전략을 세우신 분들은 어찌됐든 성공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시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저랑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거냐면요. 나 혼자 장사할 순 없어요. 나 혼자 사업할 순 없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고객과 같이 하는 가치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이 가치 서비스, 이 서비스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강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사스쿨의 최은정 강사였습니다.